아주 힘이 센 사람이 됐을 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됐을 때, 또는 돈은 많은 사람이 됐을 때 누군가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 기자님께서 뭐 권력과 뭐 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 보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군을 위해서 내가 한 3가지 정도는 선물을 줄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싶어.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요 정도 3가지 정도의 축복은 소원은 내가 들어주고 싶어. 그 3가지가 과연 뭘지 뭐 요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황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네. 모든 소스 다 쓸 수 있고, 무슨 뭐 기재부, 뭐 정치부서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공무원법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씀을 드리면, 처음으로 딱 생각나는 거는 지금 노후화된 장비들, 특히 공군의 노후화된 기체, 이런 것들을 최고의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기나 아니면 최고의 기체들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그 노후화된 기체들이 이제 뭐 KF-21이 순조롭게 양산이 쭉쭉 돼가지고 잘 되면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40대죠 지금 현재 계약된 거는.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분들이 정말 정비도 잘하시고 준비태세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정말 많다, 물론 전투기 비쌉니다. 뭐 F-35 비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원하는 대로 사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잠깐 관련해서 그 수원 지역에 있는 공군 부대 골프장을 가게 되면 거기 골프장에 캐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이제 그 골프장을 가면 캐디 분들이 가끔 좀 그래요. 보면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그렇게 많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좋은 비행기, 나이도 막 40살 넘은 비행기만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조종사나 그 조종사의 가족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거 뭐 군이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그 골프장 캐디 분들이 그 군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오래되고 노후된 장비들, 특히 그게 우리 군인들의 목숨,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빨리 그런 것들은 최신형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다면 군인분들, 특히 육군분들의 개인 장비들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뭐 옷은 조금씩 좋아졌고, 뭐 나머지 피복류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활동복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방탄 베스트, 방탄 장구들하고 헬멧은 아직도 조금 시대에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들로 바꿔드려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그리고 몸이 잘 보호되게 하고 싶어요. 사업은 맨날 진행이 되면서 아름다운 그림은 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해외 좋은 제품들 이런 거 뭐 다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해서 뭐 처음엔 좋은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뭘 해요. 근데 나중에 결정되는 거 보면 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비 할 때 최저 입찰제 없어, 그냥 좋은 거 써 라고, 제가 돈이 많다면, 황제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저 입찰제가 제가 보니까 과연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뭐 이게 뭐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법 이것도 제가 보기에 순효과도 있지만 악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비들 가끔 가다가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뭐 미용실 하는 분들 혹은 간판도 없는 회사 이런 데서 뛰어와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 중소기업 보호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장비들, 우리 육군뿐만 아니라 육해 공군의 방탄장구 그리고 헬멧 같은 것들, 지금 들어간 장비들이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최저가 입찰이 사실 장비들이 더 좋은 장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을 만들어도 이 업체 것을 군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비슷한데 가격이 조금 싸면 싼 게 오히려 군이 채택해서 납품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군 전투력에 매우 좀 방해가 되는 게 있죠. 아까 이제 우리 같은 물자 장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방일보를 보거나 또는 이제 군인들이 나오는 영상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소총에 레일 위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의 손이 이게 맨손인지 장갑인지 이런 것도 늘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군과 같이 연합 훈련을 할 때 그 같은 보병인데 사진에 찍힌 두 사람의 그 이렇게 몸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그 미군하고 우리하고 가지고 나온 부품이나 장구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 그 레일 위에다가 뭐 조준경 이런 것들을 달고 있지만 가끔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막 거꾸로 달려서 사진 찍힌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안 한다는 거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장구류들은 더 좀 가능한 한 좋은 것들로 군이 좀 빠르게 도입하면 좋은데, 뭐 육군도 사실 워리어 플랫폼 사업 오래전부터 말은 나왔지만 그렇죠. 가장 또 안 되고 있는 게 워리어 플랫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장비를 준다고 해서 그게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장비가 들어가도 사람들 부대 사람들의 마인드가 또 중요합니다. 일부 전방 부대는 한여름에 낮에 근무 나갈 때 선글라스 끼는 것도 안 좋아하는 데가 있대요.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선글라스는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사실 눈도 보호해주고 직사광선에 눈이 그냥 노출되면 눈이 나빠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백내장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보호하는 건데 그거를 도대체 어떤 마인드가 있으시길래 심지어 중사 이상급의 부사관이 해도 그걸 안 좋게 본대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깨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뭐 전투를 하거나 또는 전투 체력을 유지하는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냥 계급적 상관으로서 아랫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보기에. 이제 그런 건 사실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전투적이지도 못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참 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군인들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병사들의 봉급이 오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되면서 초급 간부들이 우리는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봉급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수당도 문제고, 그리고 그러면 수당이 적다면은 이 분들이 어떤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당을 올려주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시간별로 그냥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전쟁터를 가보고 그러면 부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전투의 근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부사관 분들이 30년을 근무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공무원 등급이 너무 낮아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단 장교도 공무원 급수로 보면은 좀 높은 편인데, 소위보다 부사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이 등급수가 높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너무 낮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국방부에서 얼핏 나왔던 거는 원사를 6급으로 대우한다? 그렇게 본 것 같아서,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죠. 막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수당 말씀하셨는데, 이 수당 중에서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그 군인들이 피곤하게 생각하고 하기 싫은 게 당직 근무거든요. 그래서 수당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당직 근무 수당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2000년에 국방부에 근무할 때 국방부는 보니까 평일날은 10,000원, 휴일날은 20,000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현역들을 못 받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현역들도 좋아져서 지금 현재는 평일 20,000원, 휴일 40,000원 받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평일 60,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평일만. 근데 이제 휴일 40,000원이면 이걸 24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시급 1,7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시급
1,700원 한다는 말이 되나요? 뭐 올해도 지금 최저임금이 2025년이 1,030원인데 내년은 이제 더 올린다 가지고 뭐 논란이 있고 있는데, 아니 군인들의 시급이 시간당 1,7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당직 근무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차라리 라이더를 하면 돈을 더 법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다. 그게 맨날 그럼 왜 안 돼? 왜 안 바뀌어? 이러면은 거의 탁구 같아요. 저기가 문제야, 저기가 문제야. 그러면서 주고받느라고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금년 들어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 그 국방 예산안에도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지금 이제 2차례 추경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바라볼 것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막 편성을 하고 있을 것이고, 뭐 7, 8월 달 되면 이제 기재부로 넘어갈 텐데, 기재부가 정부 예산을 종합적으로 이제 재정리할 때 이때 그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기재부가 잘 반영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숫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군인들만 수당 올려주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당직 수당은 오히려 군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해주고 있어서, 과연 이제 기재부가 올해 이제 국회에다가 2026년 국방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과연 거기에 다른 건 몰라도 당직 근무 수당은 얼마로 할지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가장 큰 책임을,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못한 이유도 국방부 장관이, 뭐 기재부가 문제면 누가 가서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해야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과연 정말 군을 생각하고 초급간부들을 생각을 했는지, 여태까지 그 역대 국방부 장관님들, 혹은 뭐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셨다면 감사하고. 그런데 이번 그 뭐 인사청문회 다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국방부 장관님의 능력과 실력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직 수당의 현실화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안규백 그 의원님이 이제 정식 장관님이 되셨는데, 올해 그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직 근무 수당을 뭐 지금보다 배로, 그러니까 뭐 평일 같은 경우 4만 원인데, 휴일 같은 경우 4만 원인데 8만 원으로, 바라기 사실 8만 원보다는 공무원보다는 군인들 당직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만약에 안규백 장관께서 올렸다 그러면 그냥 뭐 군심은 그야말로 사기는 하늘을 찌를 거죠. 그리고 정말 안규백 장관님이 문민 장관으로서 오늘 군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라고 아마 역사책에 두고두고 아마 써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생각에 그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셔도 네. 뭐 역대 장관 중에 랭킹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내년도 2026년 국방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당직 근무 수당 하나만큼은 제발 좀 최소한 공무원 수준으로, 원하는 거는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아마 지금 현재 군복 입고 있는 많은 초급 간부들의 생활을 제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당직 근무거든요. 그렇죠. 횟수가 잦으니까. 요거는 정말 꼭 좀 이 정부가 우리 안규백 장관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이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돈은 안 주고 자주 쓰고. 네. 그냥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세 개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뭐 다른 것도 더 있었어요. 근데 자잘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열린 첨단 산업 대전이라는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 가서 봤더니 다른 정말 좋은 것들도 많았는데, 저 눈에 딱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뭐 에어컨. 뭐 군 차량들에 에어컨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는 경우 많아요. 에어컨은 왜 없냐? 사실 뭐 제 생각에는 돈 때문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에어컨도 이 군 차량들 다 장착해 줬으면 좋겠어요. 옛날 분들은 나 옛날에 근무할 때 에어컨 없었어. 저 군대 있을 때도 에어컨 없었어요. 그런데 뭐 군인이야 정신력으로 얘기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하시는 분보다 전쟁터를 더 갔다 왔을 겁니다. 미군 차량들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 이유가 힘들 때는 힘들게 해도 휴식을 할 때는 확실히 휴식을 해야지 전투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을 타고 가는 게 휴식은 아니죠. 하지만 뭐 전투지를 갈 때 최대한 편하게 사람들을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놔야지 전투에 잘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에어컨이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그때 본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자동으로 잔디를 깎아주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소형 무인 지상용 로봇 같이 생겼는데 네. 그거 부대마다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직도 모 부대를 갔더니 인력으로 잔디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뭐 외주도 많이 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작은 부대 이런 데는 사실은 외주 주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인 잔디 깎기 로봇 이것도 네.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그 제초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아파트 전체에 있는 뭐 풀 이런 거 제거해 주는 걸 하더라고요. 군대도 그런 거 해주면 좋잖아요. 예전처럼 뭐 예초기를 뭐 상사가 메고 뭐 병사가 메고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시간에 그 상사와 병사들은 전투 준비를 해야 되고 전투를 위한 뭐 주특기나 전술련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일에 사실 시간 보냈던 거가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잘못된 것들인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막 사람을 갈아놓어도 될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킬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군이 뭐 약 48만 명인데 48만 명의 소원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48만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보면.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금방 우리 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사항이 그래도 가장 공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세 가지 소원을 이번 정부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우리 안규백 신임 장관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장관님이 우리 그 전 장병들의 사기를 하늘처럼 높게 올려주실 것을 믿고 늘 응원하겠습니다.